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단란하게 잘 살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래전에 1980년도 후반에 병원을 개업했었는데, 물론 이전 개업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에서 개업을 했습니다. 백화점에서 한의원을 개업을 해서 무슨 영업이 될 것이냐, 그렇게들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약간 한약 냄새가 난다고 백화점에서 처음에는 컴플레인, 불평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잘 지내다가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그 백화점 시설이 다시 헐리고, 그 어르신네 회장님이 오시면 보도블록을 싹 갈고 8층은 폐쇄하고 여기는 뭘로 만들어라, 여기는 뭘로 만들어라 그러는 바람에 한 3개월씩 쉬라고 하는 바람에 그냥 저는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만은, 잠실에 있는 L백화점, 가장 큰 백화점 슬쩍에 8층에 제가 개업을 했는데, 하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 사모님이 아주 미모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연세는 30대 약 후반 36 정도 되시고, 키가 약 171cm 정도니까 우리나라 평균 여성 키보다는 조금 큰 편인가요? 체중도 약 한 57kg 정도 잘 유지하시는 아주 미모의 아리따운 부인이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오셨냐고 그러니까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아기가 어떻게 잘못되어서 유산을 했는데 조금 보약이나 좀 치러 왔다고, 선생님 병원이 보약을 잘 준다고 그래서, 그래서 속으로 오늘 보약 한 재 팔게 생겼구나, 저녁 때 가서 바꾸면은 최소한 막걸리는 한 말 정도 되겠고, 또 잘하면 양주도 한 병 먹게 생겼구나, 입맛을 다시면서 딱 맥을 잡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인의 눈이, 보통 사람의 눈은 눈동자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눈동자가, 카메라 여기 좀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사시라고 합니다. 사시. 이 사시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사발뜨기니 이런 말로도 표현합니다만은, 사시라고 하는데, 사시라면 두 눈이 동시에, 잘 안 되네 이게요. 갑자기 복시 현상이 막 일어납니다. 억지로 사시하고 나니까. 그런데 이 사모님의 눈이 갑자기 제 눈이 잘못됐나 그랬어요. 한쪽 눈은 멀쩡한데 한쪽 눈이 다 안으로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야. 안으로 하나만 이렇게 안쪽으로 돼 있어요. 호적에 잉크 마르고 제 평생 이런 병은 처음 봤어요. 오면 같이 오지 한쪽 눈만 안으로 떨어져 있어요. 제가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이 납니다. 5월 말쯤이 되면 생각나는 이분, 그리고 이분의 남편, 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모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하셨던 그 남편, 7수 8수 하시면서 부인의 피아노 학원에 얹혀 살면서 고민 고통을 하시다가 아마 지금쯤은 합격하셨을 거로 믿습니다. 전국에 유산하신 여성 여러분, 감도 익어서 떨어졌을 때에는 별로 가지에 상처가 없어요. 근데 억지로 가지에 있는 것을 띄고 나면 상처가 더 심합니다. 유산할수록 더욱더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조직이 잘 다시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것은 황기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황기약성가를 갑자기 까먹었네. 황기약성가 좀 한번 뉴질랜드에서 오신 선생님 한번 써보실래요? 황기라고 하는 약성은 대체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헌자리를 새로 태어나갑니다. 그래서 탁창생기라고 하던가, 제가 이거 잘 못 쓰겠는데 한번 여기다 확실하게 써보세요. 네. 탁창생기, 황기
네, 황기라고 하는 약은 강원도산 황기. 이제 여러분들 여름철에 횡게닭 해 먹어라. 너는 양기가 좀 떨어졌냐? 땀이 그렇게 비 오듯이 흐르냐? 할머니가 횡게닭, 거기다 마늘도 좀 넣고 찹쌀도 좀 넣고 뭐 은행도 좀 넣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대추도 넣고 인삼도 넣기 하지만은 인삼은 절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횡게닭 애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까만 닭에다 넣으면 뭐 오골계탕 해가지고 더 좋은 줄 아시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인삼은 제가 추천할 수 없어도 함부로. 왜냐하면 여리는 분들은 잘못 잡수면은 작살이 납니다. 여러분, 얼마 전만 해더라도 제가 또 어린아이인데 홍삼이 괜찮다고 하는데 맥박이 100번씩 뜨는데 홍삼 먹어가지고 애가 두통 생긴 애도 봤습니다. 어르신네도 비록 7, 80이 되셨어도 얼굴은 건장하고 불쾌하신데 맥박이 90번씩 뛰는데 홍삼을 즐겨 잡순다고 그래서 절대로 드시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황기는 따뜻하고 달짝지근하니 황기, 가문, 수한표, 땀이 나오는 것을 잘 거둬준다고 그랬네요. 그래서 식은땀, 밤중에 나는 땀을 도둑놈처럼 온다고 그래서 도한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냥 힘이 없어서 낮에도 삐질삐질 나는 땀, 자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세요. 찬 음식이 들어가도 얼굴에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는 그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건강한 분으로서 위장에 열이 많은 분이 땀이 나는 것은 특별하게 식은땀에 포함되질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탁자가 이렇게 쓰는군요. 네, 제가 까먹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도 우리의 사암치법을 공부하자고 지난해 12월 25일 날 건너오셔가지고 아직도 5, 6월 달까지 귀국을 안 하시고 계신 우리 염상규 선생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황기 가문의 수한표, 탁창생기의 험악소. 시작. 황기 가문의 수한표, 탁창생기. 배경음악으로 넣어요. 탁창생기라. 헌대를 참 아물게 해주고 세탁을 해주기도 하고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한다. 전국에 유산하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유산을 하시는 분들, 제발 아기 낳는 거에 준하게 자궁을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약이 황기입니다. 여러분, 황기하고 대추, 절대로 인삼은 열이 있으면 넣지 마세요. 황기하고 대추 국물만 끓여 잡숴도 웬만한 헌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피부병으로 이제 나사는 가는데 새로운 살이 돋아나려면 뭘 쓰느냐? 황기를 씁니다. 강원도산 황기, 뿌리도 깊고 아주 1m, 2m까지 내려가는 것은 값도 비쌉니다. 그리고 언젠가 얘기했듯이 식물은 땅에 지기를 먹고 살고, 그리고 요렇게 자라는데요. 사람이 거꾸로 서 있는 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천기를 머리로 먹고 살고 식물은 지기를 땅에서 먹고 삽니다. 그래서 뿌리가 깊을수록 사람한테는 어디로 작용한다고요? 사람한테는 기로 작용해서 양기로 작용합니다. 열은 없으면서 양기를 좋게 하는 황기, 이 여름철 강력히 추천합니다. 비록 산 황기가 아니어도 밭 황기를 하더라도 7, 80% 효과가 있는 황기, 대추. 대추는 뚱뚱한 사람은 좀 많이 넣어야 될까요? 적게 넣어야 될까요? 많이 넣어요. 대추는 많이 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대추 약성가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원광대학교 졸업한 우리 노래 잘하는 한의사, 대추 약성가 쓰라고 할 줄은 몰랐죠. 네, 대추 약성가 여기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황기하고 대추, 생강은 몸이 차고 뚱뚱한 사람에게 쓰기 때문에 생강, 대추 중에 생강을 많이 넣으라 하는 사람들은 뚱냉 체질입니다. 그러나 마르고 여리는 사람들은 생강을 빼십시오. 대추도 너무 많이 넣으면 열이 생깁니다.
대추를 대조라고 아마 하죠.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 미리 써놨는데 세상에 전라북도 부안군에 가서 위도라고 하는 위자, 이게 무슨 위자라고요? 우리 오늘 여기 오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 이게 무슨 위자라고요? 고슴도치 위자입니다. 고슴도치 위자. 꼭 섬 생긴 모양이 고슴도치처럼 생겼다 그래서 서해바다에 외롭게 뜬 섬 위도로 저희들이 비 오는 날 들어가는데, 그게 1월 며칠 날이었죠? 1월 20일. 네, 1월 20일. 1월 19일 전라북도 고창읍에 있는 사회복지관에서 도지사님, 군수님의 격려도 받아가면서 한 200분 정도의 환자를 봐드리고 신명나게 달려간 변산반도에서 다음날 아침에 우연히 격포 항구로 갔는데, 우와, 비는 부슬부슬 내리는데 큰 페리오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것은 부처님의 뜻이다. 우리 보고 격포로 가서 봉사하라는 뜻이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밥도 먹지도 않고 기다리는 여자 대원들에게 전화하니까 숟가락을 놓고 내복도 못 입고 여자들이, 그래가지고 그냥 출행랑을 치면서 저희들한테 얼른 붙어서, 그때 12시, 10시, 11시 반인가요? 12시 반, 몇 시 배를 찼죠? 12시 반 비행기가 아니라 배요? 12시 반 배를 타고 위도로 들어갔는데, 세상에 사흘 동안 풍랑이 높아서 4m 이상이 되면 기상청에서 절대로 배를 못 가게 한답니다. 279분인가가 희생됐던 옛날에 끔찍한 사건이 바로 거기서 있었거든요. 예, 아시는 분 계시는군요. 그 뒤로 조금만 파도가 높아도 못 다니게 한답니다. 그전에는 선장매무로 왔다 갔다 한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절망 속에서, 그러나 고군분투하면서 봉사활동을 위도를 전부 5개 리를 다 봐드렸습니다. 그 위도에서 우리가 멈추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그때 혹시라도 다른 데 약속했던 내소사 봉사, 비실산 봉사, 불교 텔레비전 녹화를 못할 걸 엄청나게 걱정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 봉사대원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학교 다니는 가운데에도 이와 같이 봉사활동을 하고, 봉사활동하는 가운데도 공부도 하고, 불사도중에 불매가사하고, 부처님의 일을 돕는 가운데 깨달음을 공부하는 가운데 가사, 수세미질, 상 닦고 음식 만드는 일 잊지 않고, 가사 도중에 불매불사하라 집일을 하는 가운데도 부처님의 우리가 성불하는 일을 잊지 말자. 이게 화엄경의 도리입니다. 불사와 가사를 병행하는 그와 마찬가지로 봉사활동 학업 열심히 하는 우리 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게릴라 봉사대가 가는 곳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만든 우리 모자 마크, 여러분들에게 열심히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저희들이 선물로 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전국 토종조 봉사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나눠드리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황기와 대조라고 하는데, 저희들 약자로는 뭐 이렇게 조그맣 습니다만은, 황기는 양적이고 대추는 음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강 3쪽, 대추 2개 이라는데, 생강을 많이 넣는다 하는 것은 몸이 뚱뚱하고 냉한 사람이고, 생강을 없이 하고 대추만 많이 넣는 건 보통 마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황기하고 대추 넣어서 큰 손실이 없겠죠. 사람이 봐서 좀 뚱뚱하고 냉하다 싶으면 황기, 생강, 대추 요거를 적절하게 배분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땀도 잘, 이게 땀 한자거든, 땀 한자. 땀도 잘 거둬줍니다마는 탁창이라 이 헌 것을 잘 아물게 하고 세살을 돋게 하니 험악소라 허하거든 적게 쓰지 마라. 왕창 써도 좋다. 부작용이 없습니다. 한약 중에서 많이 써도 부작용이 없는 약이 몇 가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황기입니다. 대추는 많이 쓰면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대추의 약상가를 살짝 살펴보면 대조, 미감, 화백양, 대추는 맛이 달짝지근하니 모든 백약을 잘 조화시킨다, 화합을 시킨다, 조율을 시킨다, 그런 성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가까우는데 여러분들이 한약의 음양관을 모른다면 쉬운 한 번째 진행하는 저 강사로서 마음이 울적합니다. 제 강의를 한 번만 들어도 음양관에 입각해서 야, 대추 좋다고 많이 먹지 마라. 너는 달고 끈끈한 걸 피해야 되는 뚱뚱한 사람인데 어째서 대추를 많이 먹느냐. 그래서 생강 대추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넣기는 합니다만은 대추는 음적이라 저축력이 강한 사람들은 안 됩니다, 여러분. 대추도 많이 먹으면 독약이 되지만 허할 때 황기 많이 넣어서 손해볼 적은 없어요. 그래서 험악소라, 허할 때는 이거 안일막자거든요. 적게 넣지 말아라, 왕창 넣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기 유산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땡감 떨어진 자리처럼 감이 들리고서 떨어진 자리는 가지에 손상을 많이 줍니다. 더불어서 아기를 더 가지고 싶은 분들, 특히 황기, 때로는 생강, 때로는 대추를 잘 넣어가지고 이 여름철에 특히 유산 후에 뒤를 잘 여러분들이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 나왔죠 지금? 얘기가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네, 사시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묘령의 아름다운 부인께서 유산을 하고 나서 저한테 보약을 지러 오셨는데 진맥을 딱 하는 순간 눈이 보통은 안으로 다 몰리면 사시가 확실한데 한쪽 눈만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제가 언젠가 10년 전에 방송에서도 얘기하고 제 책에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모님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부부 화합하시고 시어머니하고 다 마음도 풀고 잘 살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왜 이런 얘기는 저한테 안 했느냐고 그러니까 아이 뭐 안과 웬만한 심지어는 뇌신경과 가서 사진 다 찍어봤는데 안과 선생님도 글쎄 옳시다. 병명을 제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보통은 사시하면 두 눈이 같이 되는 거니까 완사시라고 써놨어요. 이런 병명이 제가 뭐 만들어낸 거죠. 뭐 완사시라고 써놓고 아니 이런 거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지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 아까 이 강좌 시작하기 전에 허정은 아나운서께서 멋진 말을 들려줬습니다. 부처님의 경전 중에 잡아함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모든 기초설법이 망라되어 있고 모든 일대기가 들어가 있는 잡아함경은 모든 경전보다도 훨씬 실제적입니다. 잡관계 사람들은 생각을 먹는 대로 자기 업이 결정이 되고 행불행이 결정이 된다. 여러분들의 심보라고 하는 가운데 손가락에 흘러가는 경락 하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들의 마음먹기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고 그리고 모든 질병도 대부분 경우 마음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는 한의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한의원이니까 보약이나 줘주시지 뭐 이거 고치지 못하는 거 가지고 왜 묻는 식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완사시도 더 삐딱하게 저를 쳐다보니까 좀 괴이한 눈빛으로 보이더라고요. 사모님 그래도 우리 한의학은 마음과 몸을 둘러보는 게 아닙니다. 저하고 일단 상담이나 하셔야죠. 며칠 전에 갑자기 온몸에 쥐가 내리고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이 그냥 온몸이 쓰라리고 아프고 벌써 10년째 된다는 보살님이 저한테 진찰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 비슬산 꼭대기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진료를 해드리는데 고춧가루 뿌린 것 같이 아파 죽겠대요. 그걸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사모님 그때 시작할 때 전후해서 돈 왕창 떠먹혔죠.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냐고. 여러분 돈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망신을 당하거나 여러분들의 상처는 골고루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한테 마치 담처럼 돌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척추 디스크가 되었던 관절이 되었던 두통이 되었던 눈이 마르든 입이 마르든 세상에 영어로는 뭐 샤오린병이라는 저는 아주 양방 요새 병명 많이 배우네요. 환자들한테 뭐 눈, 코, 귀, 입에는 진행은 몽땅 마른대요. 어떤 어르신네께서 벌써 20년이 넘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아이고 할머니 그게 아니요, 뭐 눈물 넣고 여기다가 계속 머리에다 물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물을 여기다 들고 살고 있으시더라고요. 평생을 긴장과 공포, 뭔가 억울한 일 속에서 살았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맞다고 그러면서 개인 사정을 털어놓는데, 여러분들을 비밀을 보호해야 되는 우리 서약상 얘기는 해드릴 수 없고, 진짜 들으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쩌다가 시집을 갔는데 남편 월급이라고는 3년 동안 한 번도 못 받아봤대요. 전부 다 빚으로 져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그 후로 속 썩은 얘기를 하는데, 그보다 더 천배만배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데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 이야기는 누구든지 있는 건데 그 이야기는 너무 특수해서 제가 비밀을 파설할 수가 없습니다. 속을 썩어도 오장이 문드러지도록 썩은 그분 눈, 코, 귀, 입, 진액이 마를 수밖에 없죠. 모든 건 마음에서 찾아야지. 아니 그러니까 눈이니까 안과 가죠. 눈이니까 안과 가고, 귀가 아프면 어디 가죠? 이비인후과 가고, 코가 아플 때도 이비인후과 가죠. 그렇죠? 폐가 아프면 어디 가죠? 폐가 아프면 어디로 가요? 내과 가죠. 폐기내과. 그것도. 그 다음에 위장이 나쁘면 어디 가죠? 소화기내과. 그리고 신장이 나쁘면 역시 비뇨기과나 뭐 하여튼 뭐 우리 몸이 갈갈이 흩어져 가지고 있는 거를 폐병 전문, 위장병 전문, 간병 전문 이렇게 돼 있지만은, 눈은요, 눈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눈이 전구라면 배터리는 어디에 달렸다고요? 배터리는 간에 달렸습니다. 간은 우리 오행상으로는 간주노라, 간은 분노를 조관합니다. 그래서 노기상이라 분노가 생기면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학생 중에 고창에서 200분이 나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환자분들은 막 밀어닥치는데 끔을 짝짝짝짝 씹고서 나중에 왜 끔을 씹었느냐 그러니까 이빨을 어제 닦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급으로 입을 청소하고 있었대요. 네, 누구라고 얘기하냐, 여기 7명 중에 6명 중에 한 분입니다. 네. 그러니 제가 눈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죠. 그냥 쌍시옷이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거기 원장님 비구니 스님, 후덕하게 스님 비구니 스님, 선운사 비구 스님인데도 그냥 막 그냥 소리를 냅대 질렀어요. 이거 간이 갑자기 제가 아픈 걸 느꼈어요. 불따구를 내고 나니까. 간암에 걸린다면 여기 6명 중에 하나야. 이제 나를 성질나게 했으니까. 노기상 따라서 노기상, 분노는 기를 역상을 시킵니다. 그런데 술을 먹으면 기운이 위로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다. 술의 약성가가 어떻게 되더라? 또 찾아봅니까? 술의 약성가 어떻게 됩니까? 예, 주통혈맥 상행성. 네, 동의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다니고 계시는 우리 조한솔 선생님, 저쪽 가운데쯤 주고 술의 약성가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름철이 되면 공부 못해요. 이렇게 좀 선선할 때 아직도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통혈맥의 상행성. 술이라는 게 혈맥을 살짝 통해주고 위로 올라가게 한대요. 그러니까 뿔 따고 잘리는 사람이 술 먹는 거는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뿔 따고 나서 열이 나는데 거기다 술까지 마시면 열이 더 위로 올라가겠어요? 안 내려가겠어요? 아니, 내려가겠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뿔 따고 났을 때 술 드지 마세요. 자, 주통혈맥 상행선. 예, 손자도 지금 안 써지고 막. 예, 박수 부탁합니다. 네, 조한솔님. 여기는 전부 제자들이 한솔, 한빛, 그 다음에 또 찬솔, 한빛. 야, 우리 요새 한글 사랑하는 한의사들이 많습니다. 술은 혈맥을, 맥자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예, 이렇게 쓰는, 주통혈맥 상행성이라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소음 잠깐 마시면 소음할 때도 이거 삐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삐치는 게 맞죠? 예? 이건 적을 쏟지 않으니까. 이건 분량을 기를 때는, 이거는 많다 적다 할 때는 이렇게 삐치해져. 소음 장신 약간 마시면 신명이 나고 좋아요.
한 잔 먹으면은 그저 기분 좋을 정도. 친구가 옆에서 너 술 취했다 한 번 얘기하면 그냥 조금 더 마셔도 좋지만 두 번 얘기하면 술잔을 느리게 마시고 세 번 얘기하면 들어 누워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도 저는 한 번 술만 취하면 선생님 술 취했습니다, 술 취했습니다 할수록 이제 더 떠들어요. 이제 혈맥은 왕성하게 뛰는 데다가 위로 열은 올라가지고 학생들 잘못을 지적하느라고 거의 중풍 오기 일보 직전에. 주통혈맥 상행성 술은 혈맥을 통하게 하고 위로 올라가게 하는데 약간만 마시면, 조금만 마시면 신명을 돋습니다. 신명. 여러분들이 박수 치는 거나 똑같이 왼쪽은 오른쪽은 양, 다 같이 음양 상박의지시니라. 다 같이 박수로 짝짝. 술 잡수면 음과 양의 기운이 막 충돌해가지고 신명이 나요. 그래서 사실상 남녀가 같이 만나서도 잘 어색할 적에 어쩌다가 와인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먹고 나면 조금씩 기운이 신명이 나서 남자는 더 떠들고 여자도 수다 떨게 되고 친해질 확률이 많죠. 조금 가면 물러나되고 막 가면 망가지죠. 어쨌든 술은 그런 효과가 있는데 많이 마시면은 명을 손상한다. 예. 그러니까 많이 마시면 아마 손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서는 지혜 종자를 끊고 죽어서는 똥물지옥에 빠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한 대로 암경에 이야기한 대로 우리들 마음이 몸을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아주 예쁘신 사모님께서 진맥을 딱 하는 순간 적어도 아기 떼고 나서 손상된 자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아기를 위해서 보약을 지러 오셨는데 눈동자 하나만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한테는 상담할 생각도 안 해요. 왜냐? 한의사는 보약이나 줘라 이거지요. 그러나 저는 섭섭했습니다. 사모님, 보약은 제가 져드립니다마는 사실대로 말씀해 보시죠. 누구를 흘겨볼 정도로, 누구를 미워서 죽일 정도로 증오하고 계시죠. 교회를 다니십니까? 절에를 다니십니까?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앞으로 교회를 나가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다시 먹으십시오. 응? 선생님이 그런 걸 어떻게 하셨어요? 꼭 찍어 먹어봐야 똥인지 된장인지 압니까? 쩍 보면 삼천리지. 이렇게 아름다운 부인이 마음속으로라도 자꾸 흘겨봤으니까, 두 눈은 선천이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업인지 알 수 없지만 왜 멀쩡한 한쪽 눈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눈빛도 좀 살벌해요. 하시는 일은 뭡니까? 제가 피아노.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속사정, 우리 안에서들은 시간 나면 속사정을 많이 들어봅니다. 시간 없으면 나중에 레코드라도 좀 해오라고, 레코딩이라도 해오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분 보고 집안 사정을 여쭤보니까 7, 8수 재수하고 있는, 요새는 저 봉천동에 수만 명의 고시생들이 있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분들 고생 많고, 고시에 합격하지 않았어도 내가 형법 하나는 끝나게 가르친다, 이런 분은 강사로서 돈을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버는 분도 계세요. 그만큼 고시 하나 가지고 일생을 거는데, 옛날 같으면 암행어사 되는 시험 아니에요. 과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분이 남편 뒷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이 누구냐 하면 3대 독자요. 보통 야근은 이렇게 돼야 재미난 거 아니겠어요? 3대 독자 집안에 시집을 간 이 여인네는 얼마나 샌드위치 신세가 됐을 거예요. 물론 그 남편도 마찬가지지만 저 자식 하나 바라고 일생을 키웠는데 여자 만나는 즉시 시어머니 마음이 그렇게 너그러운가요? 부부간의 갈등은 약이 없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손수 집에서 모시고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이건 오래전 얘기예요. 지금 십몇 년, 1980년도 후반 얘기입니다. 이쯤 되면 다 까발려도 좋지만은 아닙니다. 몇 가지는 얘기할 수 없는 게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인께서 이 집에서 탈출하고자 작심을 하고 이 아기는 내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씨를 받았는데 작심을 하고 헤어질 각오를 하고 사실은 유산을 시켰는가 봐요. 자연유산이 아니었는가 봐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더 이상 묻질 않아요. 왜? 눈물이 앞을 가려서 그냥 막 바닥에 눈물이 떨어져 가지고 한의원에 있는 쓰레기통이 둥둥 떠댕기고, 그리고 그 잠실에 있는 L 백화점이 막 갑자기 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7층, 5층, 6층에서 막 난리를 부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 이제 온유월입니다.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우시는지 그냥 닦아주고 퍼내도 그냥 끝이 없어요. 그냥. 그래서 얘기는 다 못 들었지만 너무나도 한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고생하시는 우리 가정주부 여러분, 또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할 말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그래서 이게 온 거예요. 뭘 원인을 발견할 수 없으면 전부 신경성이라고 갖다 두들겨 붙이는 의사들 원망하지 마세요.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도저히 몸은 아무리 엑스레이 찍어도 뭐 덩어리도 없는데, 그러면 마음을 반조해 보세요. 조고각하 깔아드리겠습니다. 빛을 쫓자, 돌아다 볼 곧자, 다리 각자, 아래 하자. 여러분들 저 선운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선방 입구에 가보면은 조고각하라고 써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깔아드렸는데 빛을 쫓자, 돌아다 볼 곧자, 그리고 다리 아래에 돌아다봐라. 여러분들 자기 자신 마음속을 들여다보세요. 뭔가 상처가 있어요. 짚히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운사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시간을 한번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기이한 질병, 루게릭병 같이 근육이 위축되고, 그리고 비슬산에서 만난 사모님 전부 이제 말도 안 나와, 근육은 위축이 돼, 말이 어둔하게 돼, 여러 가지 귀한 질병에 시달릴 적에 여러분들은 마음속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마음속에 못다한 한, 원한 미움, 지나친 즐거움, 우리 조율이 안 된 마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여름, 정말로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들 힘든 해가 될 것입니다. 금년 여름 요새 가보니까 바닷가에 갯벌은 다 없어졌어요. 섬 정도 가야 갯벌이 있더라고요. 제가 자진 유배를 당했던 위도 1월 20일부터 22일 아침에 눈발을 헤치고 나왔는데, 겨우 여러분들 섬나라로 가서 한 번씩 자진 유배를 당하시기 바랍니다. 갯벌이 살아있는 동네 가서 바닷바람을 쐬고, 여러분들이 특히 마르고 여리는 사람들은 지난 억울한 일, 앞으로의 지나친 희망도 잊으시고 여러분들 한번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경인, 경인선타 바다로 나가봐.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예고로 경인년 액담송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마르고 여리는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마르고 여리지도 않고 뚱뚱하고 냉하지도 않았고 아주 표준형이었는데도 시어머니의 구박, 남편 없는 살림 혼자 꾸려나가,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눈이 빠지게 아프시더래요. 세수하다가 거울을 딱 보니까 눈이 빠지게 아파서 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과도 가고 신경정신과도 갔어도 아무 소용없어서, 이제 헤어지려니 아기는 가지면 안 되겠지, 아기 띄고서 보약에는 먹자고 왔다가 제가 다시 안 댕기던 교회를 댕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일단 모든 것을 잊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파혼은 천천히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몇 개월 있다가 또 보약지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눈부터 봤죠. 이제 그랬더니 눈이 멀쩡해요. 아니 사모님, 아니 눈이 멀쩡하면 전화라도 한번 주죠. 근데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 그 대부분 환자들이 그래요. 올 때 맘하고 갈 때 맘하고 달라요.
제 말대로 안 나가던 교회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용서하려고 노력이라도 하고 마음을 좋게 먹어보려고 하고 시어머니의 장점도 보려고 하고 남편이 그래도 건강한 몸으로 고시촌에서 아직도 그래도 대장 노릇하면서, 왜냐면 나이가 먹었으니까 대장이겠죠. 그러면서 술도 사줘가면서, 그래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을 그렇게 먹답니다. 그분 말씀이 그래요.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을 바꿔먹은 어느 날 또 눈이 막 양쪽이 뻐개지게 아프더래요. 그런데 세상에 이제는 다 망가졌구나, 한쪽 눈마저 이제 내가 사시가 되는구나 하고 딱 봤더니 이게 돌아가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완전히 돌아왔대요. 그러고 이제 남편이 있는 고시촌에 놀러 갔다가 또 씨를 받았겠죠. 그래서 임신이 됐는데, 어떻게 임신이 됐는데 보약은 없느냐고 찾아오신 거예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임신 중에 보약은 함부로 들지 마세요. 가끔 신맛이 땡기거든 그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맛은 어떻게 하고요? 발산하고 매운맛은 거둬들이죠. 거꾸로인가요? 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받아 적어보시면 큰일 납니다. 신맛은 어떻게 하고요?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그걸 네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한번 써보시죠. 대전대학교 조교로 되신 우리 정 선생님, 산수신산 한번 여기다 크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강의한 것도 복습 겸해서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거두어들이니까 애기도 거두어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자들이 백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메고 다니는 게 정상이죠. 근데 우리 한의원에서 같이 근무하는 노아무개 한의선 선생은 요만한 책 하나, 백도 맨날 요만한 거 하나씩 이렇게 달랑달랑 들고 나와요. 이런 분들은 대맥이 발달이 안 됐어요. 나중에 임신할 적에 보약 친 거 많이 먹어야 돼요. 시집 갈 때는. 이 자리에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산수신산이라, 신맛은 거둬들이고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한다.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신맛은 거두어들이고 매운맛은 발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신 중에 아주 뚱뚱한 분이 아니거든 조금 신맛이 동하면 하늘의 이치가 그렇구나, 없는 데서 있는 것을 지금 창조하는 거거든요. 뼈도 만들어야 돼, 피도 만들어야 돼, 눈물, 콧물 모든 거 다 만들어야 되는데 신맛이 거두어들이거든요. 임신 중에 신맛이 땡긴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뚱뚱한 분들은 더 기가 막혀서 아기가 위험합니다. 왜? 이미 뚱뚱한 분들은 거두는 기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간 담담하고 약간 매콤하게 잡수는 게 기본 도리입니다. 그 임신 중에 보약을 잡수시러 오셨다고 해서 보약 필요 없고 건강하시니까 이와 같이 마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태평하게 하니 눈도 돌아오고 아기도 임신되고 나중에 건강한 아기가 태어나고 두 분도 잘 화합해서 잘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여름철 당에서 우리 보약 하시지 말고 여름철 당에서 기가 흩어지지 않도록, 너무 소모되지 않도록, 특히 마르고 열이 있는 사람 경인년에 금년 여름철 8월 바로 전후에서 엄청나게 조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는 것은 환기, 기를 보충하고 땀을 걷어주고 헌 것을 새살을 돋게 하고, 그리고 허하더라도 허한 사람들은 많이 써도 좋다는 우리 환기와 대추, 생강, 음양간에 따라서 적절하게 보하시면서 여러분들은 건강을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